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바꿔놨다. 24일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두고 외신들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던데요. 부양책 규모라든가 발표 형식 모두 예상보다 강력하고 획기적이며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 증시가 사흘 만에 10%나 반등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상당하죠. 중국 인민은행이 이자율 인하와 함께 정책금리까지 인하한 데 이어서 10월 말까지 또 시중은행들의 기존의 부동산 대출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 시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이제 지난주 국경절 연휴를 앞둔 9월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다면서요. 근데 이제 이게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소장님. 네, 중국은 당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 핵심 정말 이제 핵심 중에 핵심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네. 그 중국은 매달 회의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문제는 4, 7, 12 요 달에만 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9월 달에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도 중국이 경제 성장 목표를 5%를 잡았는데 1분기에 5.3, 2분기에 4.7, 아마 3분기는 아마 4.5 정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올을 마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건데 거기서 연간 목표 5%를 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4, 4분기 동안에 이 재정이든 금융이든 이제 엄청 퍼붓는다. 이제 그런 시그널을 준 거죠. 네. 구체적으로 더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경제는 방금 이제 그 설명하신 조금 전에 금리 낮추는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부동산하고 주가 하락인데 네. 부동산하고 주가 하락의 대응책을 7개 분야에 20개 정책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소비하고 고용 정책도 확대하는 정책도 같이 한다.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것은 이걸 누가 발표했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은 우리도 그렇지만 한 국장급 실무 책임자들이 이제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중국의 3대 금융수장,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 총재, 그다음에 금융감독총국, 그래서 우리 같으면 금감원, 그다음에 증권감독위원회의 위원장 세 사람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진핑 상기 정부 들어서 처음 보는 이제 그런 고위급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인민은행장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그다음에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이렇게 그렇죠. 다 3대 수장이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증시 부양하겠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서 그 증시 부양에 중요한 이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당장 지준율을 50bp 낮추면은 중국이 한 3, 40조 예금이 있기 때문에 한 1조 4천 정도 유동성이 풀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금융수장들이 같이 회의를 하면서 그 증시에 한 8천억 정도 자금을 그대로 퍼넣는, 그래서 증권사, 보험사의 자산을 담보로 인민은행이 돈을 이제 대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스왑펀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5천억 그러면 대략 한 95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살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빌려주는데 은행이 대주주한테 자사주자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중앙은행이 100% 재대출해 준다. 이게 3천억 위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8천억 정도의 이제 자금이 그대로 증시의 매수 세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대략 한 160조 원 우리 돈으로 네. 이 정도 돈이 바로 시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효과가 바로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소비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또 예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금융 정책 말고 재정 정책도 이제 하겠다. 네. 그래서 중국이 뭐 특별 국채를 한 1조 정도를 발행을 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1조를 더 하겠다. 네. 그러면 뭐 190조 원이 더 풀리는 거죠. 한 분기 안에.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지방 정부한테 지원을 한다든지 또 지방 정부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이 나오고 나서 네. 각 지방 정부 수준에서 소비 쿠폰을 그대로 이제 발행을 하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 쪽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현금 살포를 통한 소비 진작, 현금 살포를 통한 소비 진작.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국경절이 중국의 이제 설인 춘제와 더불어서 양대 최대 명절이지 않습니까?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7일까지라면서요. 그걸 앞두고 이제 발표를 했고 아마 그때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겠죠. 뭐 전통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래서 중국이 보통 한 소비가 한 10% 정도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2%까지 떨어지고 상품 소비는 1%까지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마이너스 나올 위험이 있죠. 근데 여기에 딱 맞춰서 이제 그 쿠폰도 발행하고 네. 뭐 돈도 풀고 이걸 같이 했다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마중물을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지급 준비율을 0.5% 포인트 50bp 인하하는 결정 내리는 거요. 이거 좀 더 짚어볼게요. 지급 준비율 이렇게 낮추면 어떻게 그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거죠. 뭐 네. 100원을 예를 들어서 네. 예금을 받으면 네. 그 인민은행에 예를 들어서 그 7원을 네. 이제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93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네. 이걸 이제 50bp를 낮췄다 그러면 6원 50전만 이제 그 인민은행에 예치를 하니까 네. 이제 50전만큼은 시중에 돈이 그대로 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이 그렇죠.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이번 부양책이 전에 없이 그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건가요? 그렇게 보세요? 그 외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느 정도냐를 놓고 보면 오늘 뭐 증시가 얘기를 해주는데요. 돈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오늘 하루 그 심천 증시가 11% 올라갔고요. 네. 상해 증시가 8%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중국이 상장회사 전체가 5,344개인데 네. 8종목 빼놓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의미는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정부가 돈 풀고 그다음에 기관이 주식 사고 네. 이번 그 증시 부양 조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은 코스피에 편입된 종목 네. 그 지수에 편입된 종목의 회사들은 주가하고 시가총액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레포트해라. 그래서 주가 올리라는 얘기죠. 시가총액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가 관리 방안을 내라. 그래서 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인덱스에 포함된 모든 회사들이 자사주를 사든 뭘 하든 간에 주가를 올리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상장 회사들이 자기 주식 관리하고 거기에 네. 플러스해서 그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게 한국은행에서 돈 빌려줄 거니까 그 돈 갖고 주식 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그 중앙은행이 주식 자금을 직접적으로 대출해 준다. 이런 건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건 다른 의미로서는 이제 중국이 제일 문제가 소비 뭐 부진이 문제인데 왜 소비가 부진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된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그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런 규제 때문에 그 자산 가격 주식하고 시가총액이 한 48% 정도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못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이 소비를 늘리는 것에 이제 첫 번째 조치로 네. 주식 시장을 올려서
소위 말하는 웰스 이펙트죠. 네, 부의 효과를 그렇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걸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효과가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제 중국 증시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는 있으나 그래도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오르려면은 이제 경기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고 기업 실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회의적이었던 외국의 투자 회사들이 이번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망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스탠스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건데 뭐 앞에 안 보이면 역사책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 이제 2004년 앞이 안 보이면 역사책을 봐라. 그렇죠. 네. 2004년 이후로 20년 동안 중국이 주가가 폭락했던 게 9번이에요. 네. 이번까지. 이걸 보면 평균으로 저점에서 반등하는 것의 폭이 한 35%.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70%. 네. 근데 이번에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난주까지 15% 정도 올라갔고 오늘 한 6% 올라갔으니까 한 20% 정도 올랐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역사책으로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한 뭐 10몇 % 올라갈 룸이 있지만 이번에 조치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뭐 골드만삭스니 뭐 이런 이제 모건 스탠리니 하는 데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책을 펴봤더니 저점에서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많이 올라가면 62에서 70, 적게 올라가도 15에서 21. 네. 요 정도를 가더라. 그러니 근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치 내용을 보면 너무 센 사람들이 나와서 센 조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평균보다는 훨씬 더 높게 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네, 정말 정부에서는 자금 지원하고 뭐 기업 시총 관리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은 막 다 나서서 지금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뭐 강력한 것 같아요. 이제 재미난 게 27일 날 보면 네. 아침 10시에 갑자기 이제 상해 거래소의 시스템이 다운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로 보면 8개 증권사에 주문이 안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개미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보통 중국이 요즘 보면 거래 대금이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오늘 거래 대금이 2조 5천억이 들어왔어요. 5배가 네. 나온 거죠. 그것도 이제 개미들이 왕창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증권사가 주문 시스템이 이게 터질 정도로 지금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일단 그리고 눈에 띄는 게요. 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정책 실시의 3가지 면책 조항. 이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 보이던데요. 그래서 뭐 경기 나쁠 때 정책 잘못하다가 성과가 안 나면 이제 목이 잘리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복지부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몸을 사리게 되죠. 그래서 네.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효과가 크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안 다칠 정도의 현상 유지만 하는 정책만 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판을 없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면피를 할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네. 내수 경기 부양하려고 하다가 네. 이게 실수해도 이거 책임을 묻지 않겠다. 네. 그래서 경험 부족으로 실수하거나 네. 계획을 위한 실험을 하거나 네.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수를 저지른 경우는 네. 이건 책임 안 묻는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실시 과정에서 이 3가지 경우는 책임을 안 묻는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좀 포괄적으로 느껴져서 어지간하면은 책임을 안 물을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정부 기관들이 그렇게 세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네. 세게 질러도 사고 나도 그것은 이제 당신 책임 아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이게 목을 걸었다. 미국은 선거 때문에 경제가 중요하지만 중국은 이제 정권 안전 때문에 네. 여기다 목숨 걸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벼락거지라고 느낀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 같은 그 자산 가격의 하락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좀처럼 반등하지 않은 부동산일 텐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어느 정도 이게 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세요. 이번에 나온 거요? 있습니다. 7가지를 이제 또 냈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지준 50bp 낮췄을 때 네. 돈 풀린 효과도 있지만 중국의 부동산 대출 금리도 50bp 이번에 낮춥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은 우리하고 달리 초기 계약금을 이제 뭐 25% 30% 내고 나머지 네. 70%를 30년 모기지를 하는데 네. 이번에 그 초기 계약금 다운페이를 15%로 다 낮췄어요. 그 얘기는 30%도 내 15%를 내면 원래 집 한 채 살 수 있던 사람이 두 채를 살 수 있고 한 채는 세를 놓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매력을 그만큼 높여준 게 있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뭐 그 서민주택 네. 이거를 이제 뭐 사는 사람들한테 여기도 한 3천억 위안 아까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 자사주 사는 금액만큼을 네. 이거 대출해 주겠다. 그게 보장성 주택 그렇죠. 재대출 지원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즘 부동산 회사들이 자금 부족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는데 아직 집을 안 짓고 있는 이제 대지 같은 것들은 돈이 네. 그냥 잠겨 있는 거죠. 이것도 은행에 사주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부동산 회사들의 유동성이 좋아지죠. 그러면 뭐 부도가 날 가능성이 없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하여간 7가지를 이제 또 추가적으로 낸 거죠. 지나고 나면 이게 나중에 정말 버블이 돼서 언제 터질지 언제 지금 당장은 살리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근데 뭐 부동산은 3년 반 동안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거 정도 한다고 그래서 뭐 버블이 생기려는 것이 아니라 한 네. 40에서 50% 가격 하락이 오히려 이제 그게 그 정도 올라가야 정상인 거죠. 네. 자, 이번에 그 중국 경기 부양책 보시면서 가장 수혜를 입을 부분 업종은 어느 쪽이라고 그래서 보세요? 이번 타켓은 네. 소비 부양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재가 1순위고 예. 두 번째는 뭐 그 최적의 타이밍은 길거리에 피가 흥건할 때가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부동산업입니다. 부동산업이 최악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가 흥건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서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두가 다 부상 입고 상처 입어서 네. 길거리에 이제 월가의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수혜자는 부동산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오늘 또 반도체 주가들이 폭등을 했는데 중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수건 뭐건 상관없이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첨단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첨단 산업, 부동산, 소비 이게 3대 업종이 아마 이번 뭐 랠리에서 그 주도를 하는 3대 업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가 폭등했던 게 중국 증시에서 반도체가 그렇죠. 폭등했다는 오늘,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지적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대규모 부양책이라고 해도 효과는 좀 단기에 그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단기건 장기건 간에 폭이 얼마나 되냐 중요해요. 네. 그래서 50% 빠지는데 거기에 뭐 갑자기 100%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올라가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기의 개념은 투자하는 입장에서 수익이 나면 뭐 되는 것이지 그게 결국은 뭐 모든 주식을 평생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 보고서 샀다 팔았다를 잘한다는 것이 답이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보면 중국은 뭐 역사적인 저점 최근 4년 중에서의 저점으로 온 상태에서 네. 거기서 50% 정도 올라가더라도 이제 정상적인 수준까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단기 급등은 너무 뭐 그걸 이제 그 두려움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정상화되는 과정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끝으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중국에서 탈중국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국의 과거와 같은 내수 경기 회복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하는 폭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철강이나 화학이나 중간재를 팔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과거와는 약간 이제 강도는 떨어지지만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반도체예요. 그래서 내수 경기가 좋아져서 소위 말하는 내구 소비재 중에서 핸드폰, 노트북, 디지털 TV 이게 팔리게 되면 이게 이제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마 무역 수지 적자를 이제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전통적인 그간에 우리가 봤던 중국의 내수 소비 때문에 우리가 좋아졌던 그것은 크게 기대할 수는 없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